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그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탐사보도 기자였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제 이름은 베레나 카스테어스인데 다소 독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 일에는 잘 어울린다고 늘 느꼈어요. 처음에 한국 소식을 들었을 때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옛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할 게 있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제 고향에서는 문제 많은 도시와 위험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한국 같은 곳은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한국에 관한 기사와 뉴스 클립을 읽고 봤어요. 모든 사진은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깨끗한 거리,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그냥 한 편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나라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한국도 다를 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많은 의심이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익숙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거의 완벽해 보이는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다가오는 여행에 대한 메모를 하면서 저는 만약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멋지지 않다면 어떡하죠? 혹시 그냥 또 다른 현대적인 나라일 뿐 숨겨진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미지의 것에 대해 약간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찬란한 평가가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잘 꾸며진 이야기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결연한 마음을 가방에 챙겼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제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래 세상이 점점 작아져 갈 때 제 머릿속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분주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시장들을 직접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현지 음식의 맛과 제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의 소리가 어떨지 상상했어요. 아직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모험심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의심은 호기심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곳에 발을 내딛었어요.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었으며 깨끗한 바닥과 한글과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약간은 어리둥절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흥분되었어요. 질서와 안전에 대한 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에서 그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밤에 빛나는 그림처럼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들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거리들은 분주하면서도 안전해 보였어요. 어쩐지 벅차면서도 호기심이 솟았어요. 노트에 첫인상을 차곡차곡 적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이 나라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매 순간이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 가는 한 걸음이라고 느꼈어요. 조용한 기차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열린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비록 처음엔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이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시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임을 이미 감지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난 후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작은 호텔 방에서 나와보니 공기가 상쾌하고 서늘했어요. 거리에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가족들, 직장인들, 학생들이 생동감 있는 리듬으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결심하고 산책을 했어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도가 넓었고 건물들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보였어요. 길가에 줄지어 선 나무들과 작은 정원에서 만발한 화려한 꽃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세부사항들이 이 도시를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느끼게 했어요. 곧 작은 카페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카페에는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갓 끓인 차 한 잔이라는 간단한 식사를 주문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주변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친근한 어조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세계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고자 저의 일기에 몇 자 적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도시를 더 둘러보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은 마치 움직이는 그림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어요. 기차는 빠르고 조용하며 매우 깨끗했어요. 지나는 역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가득해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창밖을 보니 높은 건물들, 분주한 시장, 그리고 조깅과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공원까지 보였어요. 각각의 장면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에너지와 목적이 넘쳤어요. 어느 역에서는 내려서 동네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시장에는 과일, 채소,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어요. 색채는 밝고 생생했어요. 빨간 고추, 푸른 잎채소, 그리고 황금빛 과일들이 가판대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쇼핑하며 좋아하는 물건들을 골라내며 웃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와 매콤한 소스 등 갓 조리된 음식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군침을 돌게 했어요. 시장을 거닐다가 한 친절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께서 전통 요리의 작은 시식을 해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분은 간단한 말로 재료들을 설명해 주셨고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데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이 보였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 이전의 의심들을 바꾸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진정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져 일상이 흥미롭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라였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도시의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매번 새로운 광경이 이곳과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했어요. 제 이전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대신 존경심 있고 활기차며 배려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도시의 높은 건물 뒤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항공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험하고 배워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문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매 순간이 하나의 교훈이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고 앞으로 어디로 저를 이끌지 기대와 결의를 느꼈어요. 어느 서늘한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이미 한국의 여러 면을 경험해 보았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문화와 삶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전통 음식과 따뜻한 이웃들이 유명한 작은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저는 한적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음미했어요. 집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많은 곳에 밝은 꽃들이 만발한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열려있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평화로운 모습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꽉 안고 흥미로운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잠시 후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다채로운 간판이 있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와서 제 배가 꼬르륵 거리더라고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주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그곳은 작고 아늑했으며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몇 분 후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 주문을 받으러 다가오셨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부드러운 어조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메뉴에 적힌 여러 음식 중에서 흥미로워 보이는 전통 한국찌개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손님들의 담소를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방 안을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한 노신사께서 친구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편안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눈 속에서 단순하지만 깊은 기쁨을 볼 수 있었고 이 평화로운 동네에서 그들이 살아온 삶이 궁금해졌어요.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께서 찌개를 제 테이블로 가져다 주셨어요. 찌개는 깊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 있었고 생동감 있는 색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저를 반겼어요. 저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어요. 그 맛은 풍부하고 따뜻해서 마치 다정한 친구의 포근한 포옹 같았어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어요. 향신료와 재료들이 전통, 역사,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했어요. 그 맛에 놀라움을 느끼며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식사 도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한 노년의 여성분께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다정한 미소와 함께 한국어로 무언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엔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따뜻하고 열린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배운 간단한 몇 마디를 사용해 인사를 드렸더니 그녀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그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저는 친절함이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잠시 동안 간단한 영어와 제가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여성분께서는 이 동네에서의 생활과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 모임, 소박한 식사,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들에 관한 추억들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방법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잠시나마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영광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따뜻한 기분을 안고 식당을 나왔어요. 저는 진정한 한국의 정신이 단지 현대적인 건물이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고 따뜻한 배려와 관용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은 여러모로 저를 놀라게 해주었어요. 분주한 현대 국가의 이면에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조용한 동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리로 돌아가는 길, 오후 햇살의 부드러운 빛이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주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열어두고 이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 배워나가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오늘 저는 제 시각을 바꿔놓을 만큼 따뜻한 만남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들이 가장 큰 놀라움을 선사한다는 걸,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귀 기울여 들을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아침 저는 설렘과 호기심을 안고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과거의 이야기가 가득한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도시의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 대해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역사가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으로 향하면서 저는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부드러운 웅성거림을 느꼈어요. 거리는 차분했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었어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통 한옥 지붕이 있는 소박한 건물에 맞이했어요. 옛 디자인의 현대적인 소소한 요소들이 섞여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벽에는 옛 사진, 그림, 그리고 한국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하는 유물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마다 새로운 비밀이 밝혀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고 희망과 고난, 그리고 강인함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한 방에서는 한국이 큰 도전에 맞섰던 시절의 유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소박한 도구들, 옷, 그리고 아름답고 흐르는 듯한 서체로 적힌 편지들이 있었어요. 한 가족의 희미한 사진 옆에 붙은 작은 설명판을 읽어보니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고난이 담긴 문구 하나하나에서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예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고난이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또 다른 전시구역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는 전통 한국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들, 손으로 짠 직물들, 그리고 옛 악기들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중 한 전시물로 아주 섬세하고 고상해 보이는 전통닭이 세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동네 찻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라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했던 순간이 다시 느껴졌어요. 잠시 눈을 감고 잔들의 부드러운 짤랑거림과 낮은 대화 소리가 떠오르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어요. 마치 박물관이 한국의 심장을 보여주듯 예술과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탐방을 계속하다 보니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특별한 전시실을 만났어요. 그 방은 더욱 차분했고 조명이 부드럽고 경건하게 비추어 모든 것이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변화와 자유를 위해 힘쓴 용감한 이들의 사진들을 보았어요. 한때 희망과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던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 앞에 서 있었는데 용기를 갖고 도전에 맞선 분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 순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가족의 희생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박물관 내부의 한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도 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평화로운 정원이 보였고 몇몇 방문객들이 조용히 그 경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박물관의 모든 물건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현대 국가로만 보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으로 느껴졌어요. 글을 쓰고 있을 때 한 박물관 안내원이 다가와 주셨어요. 제가 한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채시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간단한 말로 작가와 그림 뒤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색상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그 친절한 설명 덕분에 그림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마치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내원 분께서는 한국을 만들어 온 분들의 노력과 결단력에 관한 이야기들도 전해주셨어요. 지역 축제에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이든 슬픔이든 역사의 한 조각 한 조각이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박물관을 떠날 때쯤 제 머릿속은 과거의 이미지와 교훈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역사가 단순히 오래된 날짜나 사건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과 그들의 진심이 담긴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미소, 모든 눈물, 그리고 모든 고난 뒤에는 한 편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다른 분들과 나누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역사를 탐방하는 것이 한 나라의 영혼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도심에 좀 더 한적하고 사람이 적은 곳에 있게 되었어요. 지역 행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좁은 골목을 걸으며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과 서늘한 밤 공기가 모든 것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들려오던 분주한 교통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깊은 정적이 대신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건물들이 어둡게 변해 있었어요. 순간 이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노트북을 손에 들고 목에 카메라를 걸고 저는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러 가기로 했어요. 어둑어둑한 거리를 걸으면서 보도 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무리에게 다가가 그들이 정전이 갑작스러운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차분하면서도 서로 돕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촛불 상자를 들고 다니는 한 남성과 미리 준비해온 손전등을 나눠주고 있는 한 여성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걱정이 묻어나면서도 강한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여분의 물품들을 나르는 것을 도우며 함께 거리를 돌며 이웃들을 확인하고 모두가 안전한지 살펴보았어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작은 골목에서 한 노부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다정하게 다가가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때 부인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낯선 이들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공동체의 배려심이 강하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역 당국에서는 신속하게 커뮤니티홀에 긴급센터를 마련해 주민들이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을 방문해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음식, 물, 담요를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차분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한 자원봉사자는 정전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저를 미소 짓게 했고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위기가 제 안에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느꼈던 어둠과 두려움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 뜻밖의 사건이 저에게 한국의 또 다른 면모 즉 회복력, 협력,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지역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서 겪은 과거의 경험들을 들었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용기와 공동체 정신에 관한 한 교훈이었어요. 어느덧 새벽 기운이 살짝 느껴졌어요. 전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평소에 편안함 없이도 하루를 시작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과 느낀 감정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 고요한 순간 모든 위기는 숨겨진 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그날 밤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위기는 극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공동체의 친절함과 결연함이 가장 어두운 시간도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이 경험은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단합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줄 거예요. 긴 하루를 마치고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기운을 제 안에서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서 여러 날 동안 그분들의 이야기, 역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제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제 여행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과 그분들의 친절함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곳의 아름다움에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한국이 그냥 또 다른 현대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작은 식당에서 노년의 분들께서 나눠주신 이야기와 역사 박물관을 거닐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른 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통과 현대가 손잡고 함께 걷는 미소와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 있는 한 조용한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천천히 지며 하늘이 부드러운 색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행을 잊을 수 없게 만든 모든 순간들을 곱씹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특별한 곳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제 답이 보였어요. 그건 반짝이는 불빛이나 높은 건물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정전 때 촛불을 나눠드리던 순간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미소 지어주신 그 노부인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났어요. 모든 만남 나눈 모든 말들이 한국의 진심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언어가 장벽이 되었던 순간에도 지역 주민들과 나눈 많은 대화들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눈과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뒤에 담긴 감정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제스처에서 느껴지는 친절함, 행동 속에 담긴 배려, 그리고 굳건한 공동체 의지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 진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마치 과거의 목소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 스스로에게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제보도로 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곳이 강인함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을 다른 분들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기술과 화려한 스크린으로 가득 찬 현대 도시 속에서도 깊은 인간적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제가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역할은 단지 다음 큰 이야기를 쫓는 것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최종 보고서를 단순한 사실과 숫자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울린 그분들의 감정과 이야기로 채우기로 결심했어요. 제 글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정신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모습을 전하고 싶었어요. 공원을 떠나며 저는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저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인간 연결의 힘과 역사와 친절함이 가득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믿게 되었어요. 제 여행은 각 장소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진실을 향한 열린 눈으로 저는 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회복력, 단결,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나는 깊은 인간 정신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겠습니다.